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발명 중 하나, 바로 달력의 진화를 다뤄보겠습니다. 사마천의 태초력에서 시작해 율리우스력을 거쳐 조선의 칠정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까지 시간을 누가, 어떻게, 왜 지배해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분절하는 역법은 단순히 날짜를 세는 도구가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제왕이 하늘의 뜻을 받아 백성에게 올바른 시간을 내려준다는 관상수시의 통치 이념이 역법 발전의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달력을 반포하는 행위 자체가 곧 천자의 통치 정당성을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계절의 변화와 종교적 절기를 정확히 일치시키려는 천문학적, 수학적 투쟁이 역법 진화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결국 달력은 각 문명의 철학적 지향점과 과학적 성취가 고스란히 담긴 지적 구조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역법 체계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태초력. 고대 동아시아 시간관의 원형이자 사마천을 비롯한 한나라 제국의 정치 철학이 투영된 역법입니다. 두 번째는 율리우스력. 로마 제국의 수학적 성과와 과학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순수 태양력입니다. 세 번째는 칠정산. 조선의 자주적 천문 관측과 외래 과학의 주체적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사적 가치를 지닌 역법입니다. 네 번째는 그레고리력. 현대 인류의 보편적 표준 시간으로 자리 잡은 우주적 오차를 보정한 최후의 역법입니다. 제1장 사마천의 태초력. 순환적 우주관과 제왕의 시간입니다. 기원전 104년 중국 한나라의 황제 한무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한나라가 쓰던 전웅력은 오랜 세월 누적된 오차로 인해 달의 상망 주기가 실제와 맞지 않는 한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달력이 하늘의 이치와 어긋난다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오류가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의 통치 질서에 결함이 생겼다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한무제는 태사령 사마천, 공손경, 호수 등 국가 최고위급 지식인들을 소집하여 하늘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대대적인 개력 작업을 지시합니다. 제왕이 올바른 달력을 반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자의 가장 숭고한 통치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물인 태초력은 놀라운 과학적 성취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81분법. 하루를 81등분하여 역법 계산의 기본 단위로 삼는 독창적인 분수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태양년을 365와 1539분의 385일이라는 당시로서는 극도로 정밀한 수치로 규정하였고, 일식 예보를 가능하게 하는 135개월 주기 계산법도 마련했습니다. 둘째, 무중치윤법. 24절기 중 중기가 없는 달을 윤달로 삼는 대원칙을 역사상 최초로 창시했습니다. 이 방식은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 달력의 오차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발명은 이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아시아 역법의 모범으로 작용했습니다. 사마천에게 있어 역법 제정과 사기 저술은 분리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인간 세상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동일한 경세의 행위였습니다. 당시 세계관, 즉 천인감응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와 우주의 시간은 하나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새로운 군주가 역성혁명을 통해 등장하면 우주의 시간적 기점도 새롭게 리셋되고 하늘의 물리적 질서는 달력이라는 형태로 백성에게 배포됩니다. 군주의 웅대한 덕과 천지의 질서가 주기적으로 만나 갱신된다는 이 거대한 순환적 시간관. 이 철학은 한반도에도 수입되어 우리가 오늘날 명절 때 여전히 쓰는 전통 음력 체계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제2장 로마의 시간혁명. 율리우스력의 확립과 누적된 오차입니다. 동양에서 태초력이 정교한 수리체계를 갖춰가고 있을 무렵 서양의 시간체계는 심각한 무질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범람을 기념하는 국가적 축제가 실제 계절과 완전히 동떨어진 시기에 열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를 다양성이라며 칭찬하는 기이한 수사를 구사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천문학자가 특정 별자리를 육안으로 관측해 달을 정의했는데, 기상악화나 왕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달력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윤달을 결정할 권한을 독점한 최고 제사장들이 정적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자신과 동맹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 윤달을 자의적으로 삽입하거나 누락시키며 달력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기원전 46년 무렵 달력은 실제 계절보다 무려 석 달이나 앞서 나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기원전 46년 로마의 절대 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는 이 혼란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집트 원정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적 성과를 목도했고 저명한 천문학자 소시게네스의 자문을 받아 역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합니다. 달력 조작의 원흉이었던 복잡한 태양력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직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에만 의존하는 순수 태양력 체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어긋난 계절과 달력을 동기화하기 위해 기원전 46년에만 평소보다 67일을 더 추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 해가 무려 445일에 달했던 역사상 가장 길고 혼란스러운 이른바 혼란의 해, 이어 오브 컨퓨전입니다. 율리우스력의 가장 큰 특징은 구조적 단순성입니다. 1태양년을 정확히 365.251로 규정하고 4년마다 예외 없이 2월 끝에 하루를 추가해 366일로 만드는 명료한 윤령 공식을 채택했습니다. 정치적 입김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버린 이 합리적인 체계는 로마 제국 전역의 절대적인 시간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365.251이라는 수치는 실제 천문학적 태양년인 약 365.2422일보다 연간 11분 14초 길었습니다. 인간의 한 세대 안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였지만 128년마다 하루씩 뒤처졌고 1000년이 흐르자 무려 8일이라는 커다란 격차가 쌓였습니다. 이 작은 오차가 훗날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종교적 위기의 씨앗이 됩니다. 제3장 조선 역법의 자주성. 외래 과학의 주체적 융합과 정체성 재편입니다. 15세기 조선은 역법의 역사에서 빛나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당시까지 조선은 중국 명나라가 내려주는 달력을 그대로 받아 쓰는 종속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달력은 베이징의 하늘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한양의 실제 농업 절기와는 미세하게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중국의 하늘이 아닌 우리의 하늘을 직접 측정해야 한다는 실용 정신과 자주적 철학을 주창하며 백성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독자적 역법 제정을 강력히 지시합니다. 지편전 학자와 관상감 천문학자들은 한양의 북극 고도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1년의 길이와 달의 위상 변화를 치열하게 계산했습니다. 그 10년에 걸친 각고의 연구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칠정산입니다. 칠정산은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됩니다. 내편이 중국 원나라의 수시력을 한양 위도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라면 외편은 서역 이슬람 천문학의 집대성이었습니다. 이순지, 김담 등 조선의 학자들은 명나라를 통해 유입된 이슬람 역법서 회외력법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본에 존재하던 여권 산정의 오류를 직접 찾아내어 교정하고 행성 운행 계산법을 전면 수정하는 놀라운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외편은 교시 1월식 예보의 정확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1태양년을 365일 5시간 48분 45초로 측정했는데 이는 현대 천체물리학의 계산 결과와 비교해 단 1초의 오차밖에 나지 않는 경이로운 정밀도입니다. 15세기라는 시대적 한계를 고려하면 이는 조선 과학의 위대한 융합적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조선에서 새로운 역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가 반포한 시열력은 마테오 리치, 아담 샬 등 서양 예수의 선교사들의 최신 천문학 지식이 융합된 역법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분명 진보한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숙명반청의 이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반포한 역법은 오랑캐의 달력이나 다름없었고 효종대에 불가피하게 도입은 되었지만 조정의 이념적 반발로 천문관들의 연구는 무려 50여 년간 지체되고 정체되었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한 것은 1708년 숙종대의 영의정 최석정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적 기획으로 사대부들의 이념적 거부감을 불식시킵니다. 바로 서학중원설의 선언입니다. 서양 과학의 뿌리가 사실은 고대 중국에 있으며 그것이 서양으로 흘러갔다가 돌아온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열력을 오랑캐의 기술이 아니라 멸망한 명나라의 고귀한 문화적 유산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조선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문명의 계승자로서의 문화적 책임이라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상적 윤색이 확립되자 조정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천문학자 허원이 북경에 파견되어 시열력의 행성 계산법을 전수받아왔고 이후 조선의 역법 계산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중세적 중화주의라는 이념적 틀을 유지하면서 실용적 과학을 교묘하게 흡수한 독특한 문화적 번역이자 주체적 융합의 사례였습니다. 제4장 우주적 오차의 보정. 세계 표준망 확립과 그레고리력의 탄생입니다. 기원전 46년부터 유럽을 지배해온 율리우스력. 그 연간 11분의 오차는 16세기 후반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합니다. 당시 누적된 오차는 약 열흘이었습니다. 그 결과 부활절 날짜 산정의 기준점인 춘분이 달력상 3월 21일에서 3월 11일경으로 크게 밀려나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있어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구세주의 부활을 잘못된 날짜에 기념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성한 축일들이 천문학적 절기와 해마다 어긋나는 모순, 이것이 그레고리력 탄생의 도화선이 됩니다. 1582년 2월 24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 클라비우스와 릴리우스의 연구 성과를 전면 수용하고 코페르니쿠스가 정밀하게 계산한 일태양년 주기인 365.24251을 역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1600년간 누적된 열흘의 오차를 청산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조치를 강행합니다. 1582년 10월 4일 목요일에 다음 날을 10월 15일 금요일로 강제 규정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열흘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달랐던 새해 첫날을 현대와 같은 1월 1일로 통일하는 표준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그레고리력이 전 세계 표준이 되기까지는 무려 350년 이상의 극심한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가톨릭 국가들은 즉각 수용했지만 개신교와 동방 정교회 국가들은 교황의 달력을 강력히 거부하며 율리우스력을 고집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두 개의 시간대가 첨예하게 공존하는 이중 달력, 더벌 데이팅의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영국은 무려 170년이 지난 1752년에서야 전환을 단행했는데 이미 오차가 11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없어진 11일치의 집세를 부당하게 징수하려 한다며 격렬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4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환을 시도하다 계산이 꼬여버린 스웨덴은 1712년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2월 30일이라는 날짜를 만들어내는 해프닝까지 연출했습니다. 러시아는 정교의 전통을 고수하다 1918년 볼세비키 혁명 직후에야 13일을 한꺼번에 도약하며 편입되었고 조선은 1895년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그레고리력을 공식 수용하며 1896년 1월 1일을 건양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역법을 과학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마천의 태초력은 태음태양력 기반으로 무중치음법이라는 자동 보정 시스템을 갖췄지만 고대 관측 기술의 한계상 수백 년 단위로 오차가 누적되었습니다. 율리우스력은 순수 태양력으로 4년 주기 윤년이라는 기계적 단순성을 갖췄지만 1000년에 약 8일의 오차가 쌓이는 치명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시열력은 태음태양력 기반이지만 칠정산 외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오차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력 400년에 97회라는 정밀한 윤년 삽입으로 무려 3300년에 약 11이라는 극미한 오차만 허용하는 현대 표준입니다. 재정주도 세력도 흥미롭습니다. 태초력은 왕권의 정당화를, 율리우스력은 제국 행정의 통일을, 조선역법은 지적 자주성을, 그레고리력은 종교 제2의 절대적 정확성을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각각의 역법에 그 시대와 문명의 목표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은 시간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했을까요? 동양의 역법은 기본적으로 순환적 시간관, 사이클리컬 타임에 기반합니다. 태초력이 기원전 104년을 위대한 시초로 명명하며 시간의 0점을 리셋한 것처럼 시간은 군주의 덕과 역성혁명을 통해 새롭게 갱신됩니다. 우주와 왕권, 백성의 삶을 묶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가 바로 달력이었습니다. 반면 서양의 역법, 특히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직선적이고 절대적인 보편 시간 리니어 타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카이사르가 달의 위상을 배제하고 태양력을 채택한 핵심 의도는 정치인과 제사장의 자의적 조작을 차단하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통용되는 투명한 수학적 그리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레고리력이 350년의 반발을 이겨내고 세계 표준이 된 것도 이 선형성 덕분입니다. 시간은 특정 권력자의 은혜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공전이라는 절대적 물리량에 종속되어 영원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보편적 합리성이 결국 인류를 설득했습니다. 역법 발전의 역사는 시간 측정의 주도권이 특정 집단의 통치 이데올로기적 독점물에서 전 인류가 투명하게 공유하는 합리적인 과학적 척도로 이행해 온 웅장한 여정입니다. 사마천의 태초력은 아득한 하늘의 질서를 인간 세계의 도덕적, 정치적 질서로 치환하려 했던 고대 중국적 통치 우주관의 찬란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조선의 칠정사는 중국 종속에서 벗어나 한양의 하늘을 스스로 측정하고 규정하고자 했던 세종대의 눈부신 지적 자주의 결정체였으며 시열력의 수용은 이념과 과학이 충돌하면서도 주체적 해석을 통해 융합한 치열한 사상적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율리우스력은 인류에게 예측 가능한 사회적 척도를 쥐어주었고 그 오차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그레고리력이라는 최후의 시간 혁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권력자가 달력을 임의로 조작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그레고리력이라는 단일 표준 시간대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명절을 태음태양력, 즉 음력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태초력의 후예가 그레고리력과 나란히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극도로 정밀화된 직선적 보편 시간을 달려가면서도 달과 계절이 빚어내는 순환적 리듬을 문화적 DNA 속에 간직하려는 이 절묘한 공존이야말로 역법이 가진 가장 경이로운 이중성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박 겉핥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